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 제6강의 마지막 4차 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죠. 4차 시 수업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각 나라별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의 불교미술 기원과 전례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논문이 한국어로도 좀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성황대학교의 강희정 선생님이 쓰신 논문들이 몇 편이 있는데요. 특히 분남국 시대의 불교 미술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자료실에 조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필독 문헌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3차 시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구법승들의 루트는 중국어 문헌으로 여행기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경로를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동남아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이 법현입니다. 법현은 중국 북조 사람으로서 장안에서 이제 여행을 출발을 해서 399년에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간다라 지역을 거쳐서 인도의 성지들을 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탐라랩디라고 하는 겐지스강 하구에서 이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요. 스리랑카에 가서 몇 달을 지내요. 왜냐하면 이제 기록에 의하면 배편을 타고 가려면 매번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올 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루트가 지금 여기로 그려져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 위쪽에 섬과 말레반도 있는 데를 거쳐서 이 광동성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동성 지나서 이제 산동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 목적은 장안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 당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요. 여기서 다시 이제 강소성 쪽으로 가서 중국 남조 지역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그쪽 지역에서 죽습니다. 남조에서 살다가 죽는데요. 이 법현이 남긴 불국기는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한국어 번역본도 있으니까 불국기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불국기에 의하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제 뭐 불교를 믿는 나라들도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이제 불교를 믿는 나라 중에서는 일단은 스리랑카 동남아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지만 여하튼 이 남아시아권에서 중요한 섬나라의 항로에 있으면서 동시에 전체가 불교를 믿었던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일대에도 야파제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수마트라 어딘가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야파제에도 이제 불교를 믿는 데가 있어서 여기서도 몇 달을 머물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뭐 정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로를 통해서 다시 중국 인도를 갔던 구법승들은 8세기 때의 의정 같은 승려가 있는데요. 이 의정을 비롯한 8세기 이후 승려들은 대부분 다 이 항로를 거쳐서 오는데 광동성 광주에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광동성 광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교지 쪽으로 갔다가 교지 쪽에서 이제 말레이반도를 아마 거쳐서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안다만 제도 이게 안다만 제도라고 하는데 의정 기록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경로들을 많이 보는데 이쪽에서 말레반도 중부 지역에서 이제 일부 배들은 스리랑카로 가면서 이제 아랍 쪽으로 간다고 나오고요. 8세기 기록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쪽 어디야? 탐라루이티 쪽으로 가는 해로가 8세기, 9세기에 이제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남방 해로에서 불교가 처음 전래됐다고 보는 지역들은 크게 지금 오늘 보시는 지역은 여기 말레이 반도의 중부 지역 있는데 요 일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게오라고 하는 데가 요
남쪽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5개호 일대가 요 인도차이나 반도 남쪽 끝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 쪽에서 이제 좀 나오는데 요렇게 아마 배를 타고 오면은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연안으로 통해서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크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태국 남부 지역, 그다음 베트남 인근 지역에서 기원 전후한 시기에 이제 유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인도계 초기 건축에서 보이는 것처럼 벽돌식 건축 유지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불교인지 힌두교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적은 발굴되고 있는데 스투파처럼 보이는 구조물도 발굴이 되는데 불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불교가 맞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는 편이고요. 초기에 불상들이 만들어지는 지역들은 베트남 지역에서 여기 롱안 지역이라고 하는 요 일대 지역하고요. 바꿔서 보면 베트남 남부 이 일대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앙코르 들어가기 좀 전에 푸놈다 지역 같은데 딱키오나 푸놈다 뭐 이쪽 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태국 쪽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좀 6, 7세기가 되면은 수마트라 지역이라든지 넘어와서 자바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요섬, 술라베시 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7세기 정도에는 불상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슬라이드 보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프랑스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면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발굴이 되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 동남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초기 문명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게 이 옥에오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옥에오 문명이라고 하는 건 옥에오 지방이기 때문에 옥에오 지방에 있는 유적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프랑스에서 이제 오랫동안 발굴을 해가지고 20세기 초반에 발굴을 많이 해서 발굴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스크리트 문자라든지 아니면 벽돌 건축이라든지 뭐 불상이라든지 또는 인도계 인장들 왜 이렇게 조그만 가지고서는 보석으로 만든 인장에 뭐 시바의 난디 같이 황소 같은 것들을 새긴 보석 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오 지역에서 나오는데요. 오게오 유적은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뭐 기원전 한 2세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원 전후한 시기나 기원 후 한 1, 2세기 뭐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으로 보면 한 5, 6세기까지 떨어지는 것들도 좀 많아요. 서기 5, 6세기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연대의 연대가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이제 여기가 지금 보고 있는 오게오 지역에서 이제 전경이고요. 초기에는 지금 보이고 있는 성이 영산이라고 해서 링샨이라고 해가지고 신령한 산이다라고 부르는 오게오의 성산인데요. 평지에 이렇게 산이 하나 딱 있는데 산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개의 사원지로 보이는 유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오게오 지역에서 오게오 문화권이라고 부르는 데가 이제 광범위하게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 메콩강 남부 지역에, 메콩강 하류 지역에 이제 이 오게오 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는데, 이 오게오 문화권은 일단은 초기 철기 시대 문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대부분의 유적들이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건축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원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발굴이 20세기 초반에 되면서 현재 모습은 옛날 원래 어땠는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이제 일부 유적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구슬이라든지 아니면 금속기 만드는 공방이라든지 도구라든지 아니면 불상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랬다 그러는데요. 유적이 여기 영산사 이거는 이제 좀 절터일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아까 봤던 링샨 영산 근처에 여러 개의 유적지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베트남 쪽에서 발굴을 해서 정확한 연대나 문화적 성격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서는 좀 시기가 늦은 오히려 중국 불상처럼 보이는 5세기에서 6세기 중국 불상처럼 보이는 상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도 해서요.
유적의 연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란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초기 유적들, 여기에 지원전 2세기 정도까지 올라가는 유적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연대를 좀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벽돌 유적이라고, 벽돌 건물지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인도 문화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 시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얘기죠. 20세기가 아니라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의 부장밸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장밸리의 숭아이바투라고 하는 유적 중에 한 사이트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도 보면은 벽돌로 되어 있고요. 둥그렇게 생긴 그 원형 구조물 위에 다시 방형 구조물이 올라간 이중으로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축조가 된 구조물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스투파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내부 구조를 아직 파악을 못했고, 지금 상태에서 내부를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숭아이바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나오는 유물들의 연대를 통해서 서기 11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유적도 그렇고 서기 110년 전후에 그 유적 연대를 갖고 있어서 1세기에서 2세기 정도 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1세기에서 2세기에 그 철기를 주조했던 철기 주조노 같은 거 있죠? 그 철기를 주조했던 그 가마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이런 도시 유적처럼 보이는 그 생활육으로 보이는 그 유적들도 나와서요. 이 벽돌로 만들어진 그 도시 문명이 역시 말레이시아 부장밸리가 아까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좀 타고 와서 페낭 있는 데 근처인데요. 페낭 근처에 있는 이 부장밸리 지역에서 1세기에서 2세기 정도의 도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초기 철기 시대에 도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아직 여기서는 종교적인 흔적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부장밸리 인근에 이 숭아이바티 유적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또 이제 커다란 그 사원지 유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힌두 사원인지 불교 사원인지 논란이 좀 있는데 불교상도 나오고 힌두상도 나왔었다 그래요. 근데 역시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20세기 후반 정도에 유적들이 파괴가 되면서 일부 요구가 좀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2007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다시 시작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사를 하는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기원 후 한 2세기 정도까지의 이런 벽돌로 만들어진 도시 요구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인도 쪽의 인도 문명의 일부가 전래가 되면서 인도계 문명, 인도 아델류계 문명이 전해진 것이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불교나 힌두교가 공존을 했었던 건지 아니면 시대 차이를 두면서 발전한 건지에 대해서는 뭐 향후 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유적들에서는 신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불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시기가 좀 더 내려가서 5세기 정도 돼야지 그 동남아시아에 조금 이른 시기에 불상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상은 인도의 사르나트에서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뭐 사암제로 만들어졌고 그 콘트라포스토 자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옷 주름이 전혀 표현되지 않은 5세기 400 몇 년인가 이게 절대연대를 가진 불상인데요. 이 사르나트 양식의 불상의 영향이 초기의 불상들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것은 태국의 왓 위앙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토가 된 5세기 때 석 불상인데요. 자세는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상의 경우에는 손바닥을 펴서 위로 들어 올리는데 얘는 손바닥을 내서 밑으로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위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세가 반대로 뒤집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다리가 여기가 서 있고 이쪽은 여기가 다리가 서 있어서 그것도 좀 차이가 있긴 하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사르나트 양식에서 보이는 옷주름의 그러니까 옷주름이 없이 목이나 이렇게 이런 데만 옷이 있다는 게 표현이 된 누디티아니 조형 양식은 사르나트 불상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얼굴은 좀 더 동글동글하고요. 여기가 강조가 되고 육개가 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르나트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비교적 초기의 불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국 지역에서 나온 게 이게 좀 제일 이른 시기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불상이 이 시기에 5세기에서 이제 없느냐? 과연 불교가 5세기에 들어온 것이냐, 안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일찍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상을 만들어지는 게 늦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은 논쟁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기록에는 인도계 브라만이 와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 남부에 정착을 해서 현지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전설들이 여러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도에서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 아니라 신분이 별로 높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과연 힌두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불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과 전설에 나오는 거하고 달리 여하튼 2세기에서 한 5세기까지의 그 물질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유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불교 문화 쪽에서는요.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남부 지역, 베트남 남부부터 해서 캄보디아와 태국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5세기에서 6세기, 5세기 정도까지, 한 2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한 6세기 초반 정도까지는 부남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부남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양나라의 사서인 양서를 비롯해서 중국 남조 사소 계통의 이 부남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나오는 얘기들, 특히 양나라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숭불 황제였던 양무제의 경우에는 원래 이 사람도 그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이 부남국에서 온 사신들이 그 승려들이었고, 이 부남국에서 온 승려들이 양무제에게 그 뭐 전륜성황 사상이라든지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불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돼서 아주 유명한 숭불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무제가 이제 6세기 때 사람인데, 양무제 이전에 이미 부남국에서는 불교를 믿었다는 기록이 중국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4세기에서 뭐 5세기 정도의 이른 시기에 동남아 지역에 불상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나온 불상들은 대부분 5세기에서 빠르면 5세기, 그 늦으면은 한 6, 7세기 정도까지 내려보는 조금 늦은 시기의 불상들이 많은데요. 가장 이 시기의 불상, 왜 지금 나오는 불상들을 다 늦게 보느냐? 아까 보셨던 그 굽타 사르나트 양식의 영향을 받은 불상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굽타 사르나트 양식은 기본적으로 5세기 중엽 정도에 이제 가장 발전했던 양식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나오는 상들이 대부분 5세기 중엽에 영향을 받은 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 더 과장된 신체 표현이라든지 얼굴 양식이 변한다든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베트남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이 지역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상들이 나온다든지 뭐 이러고 있어서요. 양식이 사르나트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현지화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기는 6세기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왼쪽에 보고 있는 이상은 유명한 따케오 지역의, 캄보디아 따케오 지역의 그 롬복이라고 하는 사원에서 출토가 됐다고 전해지고요. 프놈펜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빈호아를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인도차이나 반도 이렇게 있으면은요, 메콩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요 일대를 따라가면서 이 롱안 지역과 비누아 지역 일대에서 이렇게 목조불상이 가끔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상당히 큰 거는 1m가 넘을 정도로 큰 상들도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불상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불상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오는 불상들은 대부분 다 굽타 사르나트 양식의 영향이 상당히 강한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 시기는 이것들이 이제 부남국 시기로 이제 보고 있어요. 부남이라고 하는 시기로 보고 있어서 역사할 때 얘기를 했지만, 뭐 힌두교, 이 캄보디아의 따케오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힌두교도 상당히 일찍 나오는 지역이긴 한데요. 부남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중국 사서에서는 여하튼 불교를 많이 믿었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 인도차이나 반도 남부 지역에서 많이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3세기 이후 인도의 남인도 지역의 아마라바티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고 독특한 지역인데요. 이 남인도 불교 미술 양식은 그 중인도나 북인도의 양식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돌질도 좀 다르고요. 특히 이 아마라바티 지역에서는 탑이라든지 뭐 이런 조각들이 한 2세기에서 4세기 정도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고요. 3세기가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제법 대형의 석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렇게 그 굽타 양식하고 좀 차이가 있죠. 아마라바티 불상 보면 얼굴도 굽타 양식하고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은 우견 편단의 옷을 입고요. 굽타 양식들은 보통 통견의 옷주름을 표현하지 않는 사르나티 양식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 마투라 양식도 보통 통견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아마라바티 불상은 항상 우견 편단 양식으로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일률적인 옷주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하나 이렇게 항상 들고 있으면서 옷이 이렇게 그 옆으로 내려오는 형태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상은 스리랑카 아누다라푸라에서 만들어진 불상으로 4세기, 5세기의 불상입니다. 불상의 양식은 지금 얼굴이 약간 갸름해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인상은 아모라바티의 상의 신체 표현이라든지 옷주름 이렇게 우견 편단에서 옷주름 쭉쭉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옷이 있는 요 상태는 남인도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스리랑카의 요 불상 양식은요, 4세기, 5세기의 양식이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한 10세기까지도 그렇게 많이 약간 얼굴이 바뀌는 좀 차이가 있긴 있지만 여하튼 그 비슷한 양식 계속 내려가서 남인도 안드라 양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마라바티 양식, 안드라 양식, 뭐 남인도 양식 이런 말을 쓰는데 스리랑카 지역에서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요. 오히려 굽타 사르나티 양식 같은 거의 영향은 스리랑카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리랑카에서 보이는 이 남인도 양식 계통의 불상은 나중에 강희정 선생님 논문에 보시면 우견편단하고 관련된 논문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 우리나라 중국의 산동성이라든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이런 우견편단의 불입상 형태의 상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다 해상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이런 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에서는 간혹 요 양식을 따르는 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상은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된 상당히 큰 청동 불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상의 양식보다는 훨씬 더 뭐라 해야지 정교한 머리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옷주름 표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신체 표현이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고 풍부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양식은 안드라 양식 또는 아모라바티 양식에서 시작하는 남인도 불상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견 편단에 옷주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발이 있는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부드러운 얼굴과 그 다음에 이제 균형감 있는 살감들 같은 것들이 이제 남인도 양식 영향을 받은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술로이시 섬에서 출토가 됐고요. 시기는 6세기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리랑카 불상들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요. 훨씬 더 좀 갸름해지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청동상이에요. 역시 우견편단에 옷주름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걸쳐서 한쪽 손을 들고 있는 이런 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은 조용히 좀 얼굴이 좀 더 갸름해지고 신체도 훨씬 더 이렇게 갸름하고 날씬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동부자바에서 출토된 이상은 한 7세기 정도, 조금 더 늦은 시기로 보는데요. 이런 예들은 해안을 따라서 전파된 불교 미술 양식의 전래 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불교 미술은 사실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베트남 남부 지역이라든지 캄보디아 일대, 그 다음에 이제 8세기에서 9세기는 중부자바 일대에서 뭐 보로부두르 같은 8세기 후반 정도의 보로부두르 같은 유적에서 정말 대규모의 사원들이 석조 사원들과 조각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자바에서 한 8세기, 9세기 정도의 불교 미술이 이제 굉장히 발달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동남아시아 지역은 발굴이 지금 보시는 이 술라웨시 상이라든지 지금 동부자바 출토 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한 출토 위치를 잘 몰라요. 우연히 발견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적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그 식민지 시대부터 이런 상들이 이제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요. 이런 상들이 나왔다고 전해지는 유적들에 대해서 이제 고고학적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면 좀 더 많이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동남아시아의 이런 초기 불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불교 미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서로는 혼종, 섞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동남아 문화의 여러 면들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의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들을 이렇게 보다 보시면 그 힌두교나 불교하고 관련된 유적들이 상당히 많아서요. 특히 이제 불교 쪽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조사를 나갈 때 힌두교 유적보다는 보통 불교 유적 조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편이고 해서 불교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 6강의 4차 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맨 처음에 베트남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베트남의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 주씩 계속 나라별로 주요 유적들을 보면서 주요 유적과 출토 유물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봐요.